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그동안 제가 감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감기가 조금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침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영상을 찍는 동안에도 갑자기 기침이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힘을 쓰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은 감기라도 걸리면 정말 힘들겠다. 일 자체도 힘든데 거기다 이제 감기까지 오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몸도 힘들고 또 약기운 때문에 집중도 못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여러 명의 입소자를 돌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정말해서 제 채널에 이제 댓글을 보면은 그런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야간에 왜 요양보호사 한 명이 입소자를 뭐 10대명을 돌봐야 되냐. 이거 불법 아니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왜 요양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느냐. 이제 그걸 제가 설명해 좀 드릴까 합니다. 아마 그런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입소자 2.5명당 한 명의 요양보호사 또는 입소자 2.3명당 한 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야간에 요양보호사 한 명인데 입소자는 뭐 10대명이 되느냐. 이상하다. 이상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과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했을 때는 이제 작년 2022년 10월 달까지 그때까지는 이런 기준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요양보호사 기준이 수급자 2.5명당 1명. 그러니까 입소자입니다.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입소자라고 하겠습니다. 입소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이제 뭐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2.5명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행정적인 그냥 가상의 숫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5명당 요양보호사 한 명이면 그러면 역시나 이제 2.5명을 더 더하면 5명이 되겠죠. 1명, 2명, 3명, 4명, 5명. 입소자가 5명이면 요양보호사 몇 명이겠습니까? 한 명이 더 배치가 돼서 2명의 요양보호사 필요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입소자 7.5명이 되면 요양보호사는 3명. 그리고 입소자가 10명이면 요양보호사가 4명 이렇게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좀 비교적 계산이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작년 11월 때부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보시면요. 입소자 2.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입소자 4.6명당 요양보호사 2명, 입소자 6.9명당 요양보호사 3명, 입소자 9.2명당 요양보호사 4명. 그래서 한 명이 좀 붕 뜨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요양원 측은 다소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어쨌거나 혼자 여러 명의 입소자를 돌보기보다는 그래도 동료가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더 좋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거는 당분간은 선택사항입니다. 무슨 말인가니 요양원 측에서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던가
아니면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해도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아직까지는 선택사항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2.3명당 1명으로 고정이 되겠죠. 아무튼 지금은 이제 과도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근무하시는 그러니까 요양원은 입소자가 많으실 거 아닙니까?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입소자가 21명이다. 예, 입소자가 21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입소자 2.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를 한다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니까 요양보호사 몇 명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 9명을 배치를 해야 돼. 이제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주주 야야 비비. 여러분들이 가장 흔한 근무 형태죠. 주주 야야 비비.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느냐.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거겠죠. 요양보호사 3명은 주간에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주간에. 그러니까 주주 야야 비비니까 6일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일 중에 2일은 주간 근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3명, 이 사람들은 6일 중에 2일을 야간 근무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번이 되는 것이죠. 예? 6일 중에 2일은 비번. 이게 가장 계산이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간에는 어떻게 되느냐? 주간에는 이 3명의 요양보호사, 이 3명이지 않습니까? 주간 근무자들. 이 3명이 이 21명의 입소자를 돌봐야 됩니다. 그렇죠? 주간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간에 이 3명의 요양보호사가 21명의 입소자를 돌본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1명당 입소자는 몇 명이 될까요? 네, 이건 산수입니다. 예, 21명의 입소자를 3으로 나누면 되겠죠. 3으로 나누면 7명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는 계산이 쉽죠. 마찬가지로 야간도 그렇습니다. 야간도 똑같은 원리예요. 이 야간에 근무하는 이 요양보호사 3명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요양보호사 3명이 21명의 입소자를 돌보는 꼴이니까 요양보호사 1명당 몇 명의 입소자를 돌보는 것일까요? 그렇죠. 7명. 이 사람이 이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7명을 돌보고 이 사람도 7명을 돌보고 이 사람도 7명을 돌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비번이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라는 그 배치는 사실은 실제 근무할 때는 적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가니 요양보호사를 몇 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 그 기준이 바로 2.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라는 뜻이지 실제로 근무는 요양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3명 간단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입소자도 21명, 요양보호사도 9명 똑같아요. 그런데 보통 주간에 일이 많을까요? 야간에 일이 많을까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간에 일이 많습니다. 왜겠습니까? 입소자들도 깨어있으니까 식사도 하셔야 되고 화장실도 들락거려야 되고 조그맣게 프로그램도 해야 될 것이고 기타 등등 입소자도 깨어있으니까 아무래도 주간에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요양원 측에서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간 근무자를 3명이 아니라 4명이 주간에 근무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2명만 근무하게 하는 것이죠. 예, 2명만 이렇게. 그리고 이제 3명은 비번을 줘야만이 이제 돌아가면서 쉴 수 있으니까 비번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이 안에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앞서 살펴봤던 방식과 달라졌죠. 앞서 살펴봤던 방식은 주간에 요양보호사 3명이었는데 지금은 주간에 요양보호사 4명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주간 4명의 요양보호사가 21명의 요양보호사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1인당 5.25명을 돌보는 꼴이다. 이해가 되시죠? 21명을 4로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5.2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간 근무자는 아무래도 조금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요양보호사 1명이 내가 커버해야 될 입소자가 7명에서 5.25명으로 줄었으니까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좋죠. 그런데 반대로 야간 근무자는 어떻습니까? 야간 근무자 줄었잖아요. 3명에서 2명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간이 아닌데, 저 말을 잘못 썼습니다. 야간입니다. 야간 2명의 요양보호사가 21명의 입소자를 돌보는 꼴이니까 요양보호사 1명당 몇 명의 입소자를 돌보는 꼴이냐? 10.5명을 돌보는 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야간에는 2명이 21명을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 각각 반반 나누면 10.5명의 입소자를 돌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그 인력 배치 기준은 입소자 2.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왜 실제로는 내가 혼자서 10명이 넘게 입소자를 돌봐야 되느냐. 약간 불합리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특별하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채용을 해야 될 요양보호사들은 다 채용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비번 근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번이 없으면 이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주간 근무자도 그렇고 야간 근무자도 언젠가는 쉬어야 됩니다. 비번이 돌아와야 돼요. 6일 중에서 이틀은 비번을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역시나 기침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또 죄송합니다. 당분간 이제 기침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비번 근무자를 반드시 확보해 놔야만이 이게 배치가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더 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제 또 보겠습니다. 그냥 주간, 야간을 각각 3명씩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주간 근무자 중에 1명이 휴가를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휴가를 하루만 갈 수도 있고 이틀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보통 하루지 않습니까? 그날만큼은 어떻게 됩니까? 주간에 2명의 요양보호사가 21명의 입소자를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요양보호사 1인당 10.5명 꼴이 되는 것이다. 이날만큼은. 그렇죠? 근데 또 야간에 봤더니 잘 다니던 요양보호사 1명이 퇴사를 해버렸어요. 퇴사를. 그러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 2명의 요양보호사가 21명의 입소자를 돌봐야 되니까 요양보호사 1인당 10.5명의 입소자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 동료 요양보호사 중에 누가 휴가를 가거나 퇴사를 하면 남아있는 요양보호사들이 그 사람 몫까지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럴 때 이제 업무 부담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휴가자나 퇴사자가 발생을 할 때 비번 인력 있죠. 그러니까 쉬고 있는 인력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지금 휴가자가 발생해서 그리고 또 퇴사자가 발생해서 미안하지만 지금 쉬고 계시는데 미안하지만 나오셔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근무표가 다 꼬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들은 어쨌거나 쉬는 날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번 근무자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휴가자는 복귀하면 돼요.
하루 정도만 다른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좀 고생을 하겠지만 뭐 기껏해야 하루 정도, 길어봐야 이틀 이 정도 되겠죠. 휴가자는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퇴사자입니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채워내야 됩니다. 채워야 되죠. 그런데 거기 말씀 쉽습니까?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요양원 측에서 뭐 워크넷 같은데 채용공고를 낸다고 해서 바로 옵니까? 요양보호사 요즘 뭐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 상태가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짧게 끝나지 않는다. 신규 요양보호사가 채워주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아있는 요양보호사들만 진짜 말 그대로 개고생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요양보호사가 기존에 있었는데 빠져나갔어요. 퇴사했어요. 그럼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양원에서 재빠르게 채워넣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문제 아니냐? 문제죠. 문제는 이 불법 아니냐? 이거 과태료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노동청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이 부분은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청에 찾아가서 신고하고 다 줘도 소용이 없다.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법에 나와 있을 것이냐? 그것은 바로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있는 고시라는 게 있어요. 고시. 제가 예전에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말이 좀 길죠. 이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고시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시를 보시면 66조 뭐라 나오냐면 뭐 다 읽을 필요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감액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감액. 그러니까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면 감액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감액. 그러니까 뭔가 액수를 감소시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감액이 되느냐? 이게 좀 복잡해요. 계산식이 있습니다. 근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이것까지 설명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이제 건너뛰고 바로 요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입소자 한 명당 이제 그분이 뭐 1등급일 수도 있고 2등급일 수도 있고 3, 4등급일 수도 있겠죠. 각 등급별로 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이 있어요. 요양원 측이. 그러니까 이제 뭐 1등급 같으면 하루 단가가 81,750원 상당히 세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240만 원이 넘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세죠. 그런데 만약에 요양보호사를 채워야 되는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부족하다. 그러면 바로 이 돈 있죠. 이 돈은 한 달 후에 공단에 청구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돈이 245만 2,5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돈이 깎여서 들어온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채용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받는 돈, 바로 이제 요거죠. 이 금액을 제대로 못 받고 깎인다. 그 소리입니다. 결국 채워야 될 요양보호사 인력을 못 채우면 누가 손해냐? 요양원이 손해라는 거예요. 요양원이. 사실 요양원도 손해고 요양보호사도 손해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몸도 힘드니까 일하기 힘드니까 빨리 좀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요양원 측도 힘들고 요양원 측에서는 돈을 못 버니까 힘들고 요양보호사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힘들고 별로 어느 누구도 좋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채워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 하도 요양보호사분들을 요양원 쪽으로 안 가려고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서 조항을 뒀어요. 뭐냐면 만약에 갑작스럽게 입소자가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요양원에 입소자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데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갑자기. 그러면 대처할 수가 없죠. 요양보호사 입소자가 갑자기 뭐 하루에 뭐 한 명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하루에 뭐 4명? 5명? 갑자기 들어와 버린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요양보호사를 맞춰야 되는데 어디서 구합니까? 요양보호사를 하루아침에 못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단에서 충분히 감안해 주겠다. 예? 이제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런 경우에는 반기 1회에 하나여 봐주겠다. 이 소리가 뭐냐면 반기라는 말은 뭐냐면 6개월입니다. 6개월. 자, 이런 경우가 입소자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갑작스럽게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핑계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핑계거리는 매번 통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에 한 번 정도밖에는 못 통한다. 안 통한다. 그 소리입니다. 하여튼 갑자기 그 입소자가 늘어나가지고 미처 요양보호사를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 예? 이거 핑계 아닙니까? 핑계. 이 핑계는 6개월에 한 번밖에 안 통한다. 그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퇴사를 한 거예요. 갑자기. 물론 이제 요양보호사뿐만이 아니고 뭐 간호조무사도 해당되고 사회복지사 다 해당돼요. 이런 사람들. 아무튼 요양원에 있는 종사자들이 갑자기 퇴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양원 측에서도 대처를 못하죠. 그렇죠. 어저께 그만뒀어요? 근데 오늘 새로운 요양보호사 채용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요즘처럼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어려운 때는 더더욱더 어렵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사정을 그래,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30일까지는 봐주겠다. 예?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퇴사를 해서 미처 채용을 못했다. 그러면 충분히 핑계거리가 되니까 30일까지는 봐주겠다. 그 뭡니까? 그 요양보호사가 퇴사하고 나서 30일까지는 봐주겠다. 그 30일 동안에 후임자를 빨리 채용해라. 예? 30일까지는 봐줄 테니까. 그 소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도 이제 요양원 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준 것이죠. 그런데 그 갑작스럽게 퇴사한 직원이 그 직원이 요양원에서 근무한 그 기간도 중요해요. 갑작스럽게 퇴사한 그 요양보호사가 그 요양원에서 근무한 지가 6개월이 넘어야 돼요. 6개월이 안 된 요양보호사면 소용이 없어요, 또. 예? 참 또 특이하죠? 그러니까 요양원 측은 이러한 기준들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겠죠. 사실 오늘 이 영상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보다 요양원 측에서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뭐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하튼 이러한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이 있더라.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기관은 적극적인 채용 노력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할 수 없었다. 그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근데 제 생각에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양원들은 뭐 이러나 저러나 간에 요양원 입장에서는 부족한 요양보호사를 최대한 빨리 채용을 하지 않으면 어쨌거나 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이 깎이니까 서둘러야 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도 빨리 그 퇴사한 요양보호사가 대신 누군가 빨리 들어와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여쭤보셔서 궁금증을 좀 해소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나 혼자
입소자를 뭐 열댓 명이나 카와라는 소리냐, 돌보라는 소리냐, 막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당한 경우가 다 있나? 뭐 내가 뭐 로봇도 아니고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오늘 영상의 목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